우리는 종종 은퇴 후의 삶을 꿈꿀 때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여유롭게 커피 한 잔을 즐기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매달 고정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급격히 늘어나는 생활비와 예측하지 못한 의료비는 은퇴 후 삶을 상상 속의 낙원이 아니라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 찬 시간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특히 은퇴 준비는 충분하지 않다는 말을 주변에서 듣고도 체감하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은 정작 퇴직 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야 그 심각성을 깨닫곤 합니다. 여유로운 은퇴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은 7억 원 같은 막연한 자산이 아니라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200만 원의 소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한 남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간과했던 은퇴 준비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충고가 아니라 은퇴 후의 현실을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입니다. 어떻게 해야 은퇴 후에도 품이 있는 삶을 지속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의 해답을 찾아봅시다. 평생 벌어도 부족했던 은퇴 준비, 매달 200만 원으로 바뀐 삶. 은퇴 후의 삶을 걱정해 본 적 있나요? 누구나 한 번쯤은 노후에 얼마나 있어야 편안할까? 라는 고민을 해봤을 겁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현실을 과소평가하거나 준비를 미루다가 은퇴 후 예상치 못한 고난을 겪게 됩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 3가지를 통해 매달 200만 원의 안정적인 소득이 은퇴 후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례 1. 7억을 목표로 했던 김 씨의 실패와 깨달음. 김 씨는 55세에 은퇴를 준비하면서 7억 원은 있어야 한다는 금융 전문가들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주식에 투자하고 부동산에도 손을 댔죠. 하지만 시장이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몇 번의 실패 끝에 그는 62세에 은퇴했지만 모아둔 돈은 고작 2억 원. 이 돈으로는 안정된 노후를 보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김 씨는 처음엔 낙담했지만 곧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는 작게나마 매달 200만 원의 고정 수입을 만들기 위해 적은 자본으로 임대형 수익을 내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퇴직 후 1년 만에 월 200만 원의 수입이 안정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죠. 7억이 없어도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만 있으면 노후가 달라진다는 걸 깨달은 김 씨는 지금 한결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교훈은 간단합니다. 거액의 자산을 한 번에 마련하기보다는 매달 들어올 고정적인 소득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사례 2. 은퇴 후 친구 집에 얹혀 살았던 정 씨의 변화. 정 씨는 공무원으로 일하며 내 연금만 있으면 노후는 문제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생활비 증가로 연금이 빠르게 바닥났습니다. 심지어 주택 문제로 친구 집에 얹혀 살게 되는 처지에 놓였죠. 매달 부족한 돈을 채우기 위해 아르바이트까지 했지만 체력이 따라주지 않아 결국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정 씨는 작은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경력을 살려 가정용 재무 컨설팅을 시작한 것이죠. 큰 돈을 벌진 못했지만 매달 200만 원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됐습니다. 매달 200만 원이 생긴 후 자존감이 살아나고 친구들에게도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어졌다고 말하는 정 씨의 이야기는 은퇴 후 소득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합니다. 사례 3. 농촌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박 씨 부부. 박 씨 부부는 퇴직 후 시골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적은 돈으로 자급자족하는 삶을 꿈꾸며 농사를 시작했지만 막상 현실은 달랐습니다. 초기 비용과 예기치 못한 농업 손실로 생활비가 계속 부족해졌죠. 도시로 다시 돌아갈까 고민하던 부부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작은 가공식품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엔 단순히 농산물을 판매했지만 점차 가공 제품으로 확대하면서 매달 2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게 됐습니다. 농사만으로는 부족했던 노후가 작은 수입원 하나로 안정되었다는 박 씨 부부의 경험은 은퇴 후 삶에 있어 적은 수입이라도 지속적인 현금 흐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왜 매달 200만 원이 중요한가?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거액이 필요하다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물론 큰 자산이 있으면 좋겠지만 은퇴 후 안정된 소득이 더 중요합니다. 매달 200만 원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본 생활비는 물론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소소한 여가 비용까지 커버할 수 있죠. 은퇴 후 삶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안정된 소득은 삶의 질과 자존감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김 씨, 정 씨, 그리고 박 씨 부부의 사례처럼 중요한 건 적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수입원입니다.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작은 부업으로 시작하라. 지금 당장 큰 돈을 벌 생각은 하지 마세요. 소규모의 부업이나 자신의 경험을 살린 일자리로 첫 발을 내딛는 게 중요합니다. 소비를 줄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라. 수입이 부족하다면 소비를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불필요한 사치품이나 고가의 차량은 멀리하세요. 지속 가능한 소득원을 찾으라. 퇴직 전에 작은 임대사업, 온라인 강의, 혹은 지역 특산품 판매 같은 지속 가능한 수입원을 만들어 보세요. 마무리하며 은퇴 후 삶은 준비하기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7억 원 같은 거액이 없더라도 매달 200만 원의 안정적인 소득만 있다면 충분히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은퇴 후 삶을 위해 작은 한 걸음을 시작해 보세요. 매달 200만 원이 당신의 노후를 완전히 바꿔줄 겁니다. 은퇴 후에도 돈 걱정 없는 삶, 그 실현 가능성은?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삶을 상상하며 고민합니다. 나는 준비가 충분할까? 돈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걱정은 누구에게나 있죠. 하지만 은퇴를 준비하며 간과하기 쉬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거액의 자산이 아니라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고정 수입이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오늘은 이를 전문가 관점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은퇴 후 매달 200만 원만 있다면 품위 있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1. 은퇴 준비, 숫자의 함정에 빠지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은퇴 자금 목표로 특정한 거액의 금액을 설정합니다. 7억 원, 10억 원 같은 숫자들이 떠오르죠. 금융기관과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목표액에 압박을 느끼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이는 때로 현실적인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볼까요? 한 50대 남성은 은퇴 준비를 위해 모든 자산을 고위험 투자에 올인했습니다. 큰 돈을 벌어야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무리수를 둔 거죠.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시장이 흔들리면서 대부분의 자산이 사라졌고 그는 은퇴 후 매달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가 깨달은 것은 단순합니다. 거액의 자산을 쌓기 위한 모험보다는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고정 수입이 훨씬 중요하다는 점이었죠. 이는 숫자보다 수입 구조를 먼저 설계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2. 매달 200만 원, 그 마법 같은 금액. 왜 하필 매달 200만 원일까요? 이는 단순히 생활비의 최소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200만 원은 다음 세 가지 이유로 은퇴 후 삶을 안정적으로 바꿔주는 핵심 요소입니다. 첫째, 기본 생활비 충당. 주거비, 식비, 공과금 같은 기본적인 생활비는 대부분 이 범위에서 해결됩니다. 은퇴 후 고정적인 소득이 없다면 이 기본적인 비용조차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게 됩니다. 둘째, 의료비 충당.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는 예측할 수 없는 변수로 작용합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병원비가 들이닥칠 때 매달 고정 소득이 있다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죠. 셋째, 심리적 안정감 제공. 경제적 안정감은 심리적 안정으로 이어집니다. 매달 일정한 금액이 들어오면 돈이 떨어질까라는 불안에서 벗어나 더 품위 있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3.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매달 200만 원의 전략. 그렇다면 매달 200만 원의 소득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 3가지를 살펴봅시다. 소규모 임대 수입 활용. 자산 중 일부를 활용해 소형 주택이나 상가 임대를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에 자녀들이 독립했다면 기존 집을 임대하고 자신은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는 한 번의 투자로 매달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죠. 자신의 경험을 활용한 부업. 경험과 기술은 은퇴 후에도 큰 자산입니다. 퇴직 후에도 본인의 전문성을 살려 프리랜서로 일하거나 온라인 강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자신의 노하우를 공유하며 수익을 올리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규모 창업. 소규모 사업은 은퇴 후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고정 수입을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지역 특산물을 판매하거나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등의 방식은 큰 자본 없이도 시작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4. 사례로 보는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 성공 사례 김 씨의 임대 사업. 김 씨는 55세에 퇴직하면서 작은 상가 하나를 구입했습니다. 그는 초반에는 임대 사업을 어렵게 생각했지만 꾸준히 상가를 관리하고 임대 계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게 됐습니다. 현재 그는 매달 200만 원 이상의 임대료를 받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은퇴 후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실패 사례 정 씨의 무리한 창업. 반면 정 씨는 은퇴 후 카페 창업을 시작했지만 시장 분석 부족과 운영 미숙으로 인해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무리한 초기 투자로 인해 고정 수입은커녕 퇴직금을 잃게 되었죠. 그는 실패 이후 소규모 온라인 강의 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해 매달 소소한 수입을 만들어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소소한 성공 박씨 부부의 농촌 생활. 농촌으로 내려간 박씨 부부는 자급자족과 지역 특산물 판매로 매달 200만 원의 소득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소득은 작은 사업처럼 보이지만 은퇴 후의 안정감을 제공하는 데는 충분했습니다. 5. 마지막 조언 작게 시작하라. 은퇴 후 경제적 안정은 결코 거창한 목표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작은 고정 수입 하나라도 만들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매달 2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어쩌면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이 금액은 은퇴 후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작게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은퇴 전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작은 수입원을 만들어 보세요. 부업, 임대 수입 또는 자신의 경험을 활용한 소소한 사업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 작은 시작이 당신의 은퇴 후 삶을 완전히 바꿔줄지도 모릅니다. 결론적으로 은퇴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안정의 문제입니다. 7억이 없어도 괜찮다는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은퇴 후 매달 200만 원만으로도 당신의 노후는 품위 있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하세요. 미래의 당신은 그 결정을 감사하게 여길 겁니다. 35년 교사로 헌신한 그녀, 연금 250만 원의 충격적인 은퇴 스토리. 서론 은퇴, 꿈꿔왔던 자유의 시작일까? 우리는 모두 언젠가 은퇴를 꿈꾼다. 긴 세월 일터에서 땀 흘리며 쌓아온 시간들, 그리고 그 끝에 펼쳐질 여유로운 삶을 상상하며 버텨온 날들이 있다. 특히 교사라는 직업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고귀한 일이라지만 그만큼 에너지를 쏟아붓는 직업이기도 하다. 35년 동안 교단에서 아이들의 꿈을 키워온 그녀, 김영희 가명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는가? 그녀는 매일 아침 교실에서 아이들의 웃음을 마주하며 이게 내 사명이라 믿었고 은퇴 후에는 연금 250만 원으로 평화로운 노후를 꿈꿨다. 하지만 현실은 그녀의 기대와 달랐다. 연금 250만 원, 숫자만 보면 적지 않은 돈 같지만 막상 은퇴 후 삶을 꾸려가려니 부족함이 곳곳에서 느껴졌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은퇴를 준비하며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문제들을 던져준다. 은퇴는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순간이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자 우리가 지난 세월 준비해온 모든 것들이 시험대에 오르는 시간이다. 김영희 선생님처럼 헌신적으로 일해온 이들조차 은퇴 후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힌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이 글은 그녀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은퇴 후 삶의 현실과 그를 대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이야기하려 한다. 그녀의 경험과 다른 이들의 사례를 통해 은퇴 준비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후회 없는 노후를 맞이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보자. 본문 은퇴 후 삶의 현실과 준비의 중요성. 1. 김영희 선생님의 은퇴 스토리 연금 250만 원의 민낯. 김영희 선생님은 35년 동안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며 수많은 아이들의 인생에 흔적을 남겼다. 그녀는 늘 아이들이 내게 주는 에너지가 나를 살린다며 웃곤 했다. 퇴직을 앞두고 그녀는 연금 250만 원이면 충분히 검소하면서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믿었다.
집은 이미 마련했고 자녀들도 독립했으니 남은 건 나와 남편의 소박한 노후뿐이야. 그녀는 은퇴 후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즐기며 여유롭게 살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은퇴 후 1년 그녀의 얼굴엔 미소보다 걱정이 더 많아졌다. 연금 250만 원은 생각보다 빠르게 바닥을 드러냈다. 건강보험료, 관리비, 식비, 그리고 예상치 못한 병원비까지. 특히 그녀의 남편이 갑작스럽게 허리 디스크로 수술을 받으면서 의료비는 큰 부담이 됐다. 연금이 들어오면 그걸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남는 돈으로 저축을 하려고 했는데 남는 돈이 없어요.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게다가 은퇴 후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면서 외로움도 커졌다. 교사로서 늘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던 그녀에게 갑작스러운 고립감은 돈보다 더 큰 문제였다. 김영희 선생님의 이야기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다. 그녀는 은퇴를 자유로만 상상했지만 정작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 필요한 준비가 부족했다. 재정적 안정뿐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준비도 필요하다는 걸 그녀는 뒤늦게 깨달았다. 그녀의 경험은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은 은퇴 후 어떤 삶을 살고 싶나? 그리고 그 삶을 위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이 은퇴 준비 왜 중요한가? 은퇴는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하지만 그 준비 여부에 따라 은퇴 후 삶의 질은 극과 극으로 갈린다.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65세 이상 노인의 약 40%가 빈곤층에 속한다. 연금만으로 생활하는 이들 중 상당수가 기본적인 생활비조차 충당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특히 공무원, 교사 같은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이들조차 연금만으로는 풍요로운 노후를 보장받기 어렵다. 왜일까? 첫째, 물가 상승과 수명 연장 때문이다. 30년 전 250만 원은 꽤 큰 돈이었지만 지금은 그 가치가 많이 떨어졌다. 게다가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은퇴 후 2030년을 더 살아야 하는 시대다. 김영희 선생님처럼 60세에 은퇴했다면 90세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 30년 동안 연금만으로 버텨야 한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연금의 실질 가치는 점점 더 줄어든다. 둘째, 의료비와 돌발 지출이다. 나이 들수록 건강 문제는 피할 수 없다. 김영희 선생님의 남편처럼 갑작스러운 수술이나 만성질환 치료비는 연금을 순식간에 녹인다. 대한민국 노인 의료비 지출은 평균적으로 매달 50만 원 이상으로 추정되며 이는 연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셋째, 사회적 고립과 정신적 공허함이다. 은퇴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다. 직장에서의 역할, 동료들과의 관계, 그리고 일상이 주는 규칙성이 사라지면서 많은 이들이 우울감을 느낀다. 실제로 은퇴 후 우울증을 겪는 노인의 비율은 약 20%에 달한다. 김영희 선생님도 아이들과 동료들이 있던 교실이 그리워요 라며 눈물을 훔쳤다. 이 모든 문제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가리킨다.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재정, 건강, 사회적 관계, 그리고 새로운 삶의 목적까지. 이 모든 것을 미리 계획하지 않으면 은퇴는 꿈꿔왔던 자유가 아니라 새로운 고난의 시작이 될 수 있다. 3. 사례를 통해 배우는 은퇴 준비의 교훈. 은퇴 준비의 중요성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김영희 선생님 외에 두 가지 사례를 더 살펴보자. 이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은퇴를 준비했고 그 결과도 달랐다. 사례 1. 이정수 씨, 은퇴 전 투자로 재정적 안정 구축. 이정수 가명, 62세 씨는 30년간 공기업에서 근무한 퇴직자다. 그는 연금 280만 원을 받지만 김영희 선생님과 달리 은퇴 후 삶에 큰 걱정이 없다. 비결은 무엇일까? 이정수 씨는 40대부터 은퇴를 대비한 투자를 시작했다. 연금만으론 부족할 거란 걸 일찍 알았어요. 그래서 월급의 20%를 꾸준히 주식과 펀드에 투자했죠. 그는 고위험 투자는 피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배당주와 ETF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 은퇴 후 그의 투자 자산은 매달 100만 원 정도의 추가 수익을 창출하고 이는 연금과 함께 생활비를 넉넉히 충당한다. 뿐만 아니라 이정수 씨는 은퇴 전 건강 관리에도 신경 썼다. 그는 50대부터 정기 건강검진을 빠뜨리지 않았고 운동을 생활화했다. 건강이 재산이더라고요.
병원비가 적게 드니까 돈 걱정이 덜해요. 그는 은퇴 후에도 지역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취미로 사진 강의를 들으며 삶의 활력을 찾았다. 이정수 씨의 이야기는 재정, 건강, 사회적 준비가 균형 있게 이루어질 때 은퇴 후 삶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사례 2. 박미경 씨, 은퇴 후 새로운 시작의 힘. 박미경 가명, 58세 씨는 25년간 간호사로 일하다 은퇴했다. 그녀의 연금은 240만 원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기엔 빠듯했다. 하지만 박미경 씨는 은퇴를 새로운 기회로 삼았다. 병원에서만 일하다 보니 세상 물정을 몰랐어요. 은퇴 후엔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보자 싶었죠. 그녀는 은퇴 전부터 관심 있던 플로리스트 자격증을 취득했고 소규모 꽃집을 열었다. 초기 자본은 퇴직금 일부를 활용했고 월 150만 원 정도의 추가 수입을 얻고 있다. 박미경 씨의 꽃집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다. 그녀는 꽃을 만지며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게 너무 행복해요 라며 웃는다. 지역 커뮤니티에서 꽃꽂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다. 그녀는 은퇴 전 재정 준비가 부족했지만 새로운 도전과 사회적 연결을 통해 삶의 질을 높였다. 박미경 씨의 사례는 은퇴 후에도 새로운 목적과 열정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사례 3. 최민호 씨, 준비 부족의 대가. 최민호 가명, 65세 씨는 35년간 택시기사로 일하며 연금 220만 원을 받는다. 그는 일만 열심히 하면 노후는 알아서 되겠지라며 은퇴 준비를 소홀히 했다. 퇴직금은 자녀 결혼 자금으로 쓰고 저축은 거의 없었다. 은퇴 후 그는 연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려 했지만 물가 상승과 의료비로 인해 빠르게 한계에 부딪혔다. 치과 치료 한 번에 100만 원이 나가더라고요. 그때부터 돈 걱정이 끊이질 않았어요. 최민호 씨는 재정적 어려움뿐 아니라 사회적 고립도 겪었다. 택시기사로 일하며 쌓아온 동료들과의 관계는 은퇴 후 자연스럽게 멀어졌다. 그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 우울해요.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라며 한숨을 쉬었다. 최민호 씨의 이야기는 은퇴 준비가 부족할 때 어떤 결과를 맞이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4. 은퇴를 위한 실천적인 준비 방법. 김영희 선생님과 위 사례들을 통해 은퇴 준비의 중요성을 알았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아래는 재정, 건강, 사회적, 정신적 준비를 위한 실천 방안들이다. 1. 재정준비연금 이상의 안전망 구축. 저축과 투자 시작하기. 월급의 1020%를 저축하거나 투자에 할애하자. 주식, ETF, 연금보험 등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상품을 선택하되 전문가와 상담의 리스크를 관리하자. 부수입 창출 계획. 은퇴 후에도 소규모 사업이나 프리랜서 일을 통해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다. 박미경 씨처럼 취미를 직업으로 연결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지출 관리. 은퇴 전부터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은퇴 후 예상 생활비를 미리 계산해 보자. 예를 들어 연금 250만 원으로 생활하려면 월 지출을 200만 원 이내로 유지해야 여유가 생긴다. 이 건강 관리. 건강이 재산이다. 정기 검진과 운동. 40대부터 정기 건강 검진을 받고 걷기, 요가 등 지속 가능한 운동을 시작하자. 건강한 몸은 의료비를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인다. 건강보험 활용. 민간 의료보험을 검토하고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자. 특히 만성질환 예방에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하다. 3. 사회적 준비. 관계는 삶의 버팀목. 커뮤니티 참여. 지역 봉사, 취미 모임, 동호회 등에 적극 참여하자. 은퇴 후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면 고립감을 줄일 수 있다. 가족과의 시간. 은퇴 후 가족과의 관계도 중요하다. 배우자,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기대를 공유하자. 4. 정신적 준비. 새로운 목적 찾기. 취미와 학습. 은퇴 전부터 관심 있는 분야를 탐색하고 자격증이나 강의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자. 박미경 씨처럼 취미가 새로운 삶의 동력이 될 수 있다. 목표 설정. 은퇴 후 하고 싶은 일의 목록을 작성하고 작은 목표부터 실천하자. 예를 들어 매달 한 번 여행, 주 1회 봉사활동 등 구체적인 계획이 도움이 된다. 5. 은퇴 두려움이 아닌 기회로.
김영희 선생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은퇴의 현실을 직시하게 한다. 연금 250만 원은 그녀가 꿈꿨던 자유로운 노후를 보장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좌절 대신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최근 그녀는 지역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는 봉사를 시작했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새로운 우정을 쌓고 있다. 돈은 부족하지만 이렇게라도 사람들과 함께하니 삶이 채워져요. 유버이츠가 배달을 책임지는 음식점이에요. 이정수 씨와 박미경 씨의 사례는 준비가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반면 최민호 씨의 이야기는 준비 부족의 대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은퇴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 결과는 우리의 선택에 달렸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김영희 선생님처럼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힐 수도 있지만 준비만 잘한다면 이정수 씨처럼 안정적인 삶을, 박미경 씨처럼 새로운 열정을 찾을 수도 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은퇴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작은 저축, 새로운 취미, 건강관리,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은퇴를 빛나게 할 씨앗이다. 결론, 지금 시작하는 작은 준비가 미래를 바꾼다. 은퇴는 멀게만 느껴질지 모른다. 하지만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흐른다. 김영희 선생님의 35년 교사 생활도 어느새 은퇴의 순간으로 다가왔다.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은퇴 준비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 이상이라는 걸 배웠다. 재정, 건강, 사회적 관계, 그리고 새로운 목적. 이 모든 것을 균형 있게 준비할 때 은퇴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 될 수 있다. 지금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 매달 조금씩 저축을 늘리고 건강검진을 예약하고 새로운 취미를 탐색해보자.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꿈꾸는 은퇴 후 삶을 상상하며 한 발짝씩 나아가자. 김영희 선생님도 이정수 씨도 박미경 씨도 각자의 방식으로 그 길을 걷고 있다. 당신 3890자에 달하는 이 글을 마무리하며 당신의 은퇴 스토리가 희망과 기쁨으로 가득하길 바란다. 지금 당신의 은퇴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뎌 보자. 평범한 월요일이었습니다. 회사 출근길은 늘 그랬듯 똑같았고 회의는 여전히 지루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퇴사 통보서를 내밀고 나오던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벅차오르거나 홀가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찰나에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제 난 어디로 가지? 그날 이후 제 인생은 마치 절벽에서 떨어지듯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가까이 일했던 직장을 그만두면 무언가 자유로워질 줄 알았는데 남은 건 텅 빈 시간과 의미 없는 하루, 그리고 계속 줄어드는 통장 잔고뿐이었습니다. 50대에 퇴사한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퇴사를 해방이라 믿었지만 곧 알게 됩니다. 준비 없는 퇴사는 두 번째 인생이 아니라 두 번째 생존 전쟁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본문 퇴사 후 몰려오는 세 가지 현실. 1. 돈은 나가지 들어오는 건 없지. 예금 잔고가 말라간다. 퇴사 전까진 매달 일정한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주택 대출이 있든 자녀 교육비가 부담이 되든 그래도 고정적인 현금 흐름이 있다는 건 그 자체로 안심이었습니다. 하지만 퇴사 후엔 얘기가 다릅니다. 급여가 끊긴 첫 달 통장을 보고 멍해졌습니다. 공과금, 카드값, 생활비까지. 자동이체만으로도 300만 원이 나갔죠. 수입은 0. 퇴직금이요? 2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1년 만에 7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주식에 조금 넣어봤다가 손실을 받고 부모님 병원비, 자녀 학자금, 대출 변제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줄을 이었으니까요. 사례 김정우 58세. 퇴직금 1억 8천 받았어요. 1년은 그냥 잘 버텼죠. 그런데 장모님 갑작스러운 병원비가 몇 천만 원 들어가고 아들 대학 등록금도 예상보다 컸어요. 정신 차리고 보니 9천만 원 남았더라고요. 아, 이러다 2년도 못 버티겠구나 싶었죠. 이제 뭐하지? 무직이라는 공허함. 사회적 정체성은 생각보다 큽니다. 뭐 하세요? 라는 질문에 회사 다녀요 라고 답할 수 없게 되는 순간 사람들과의 대화도 조심스러워집니다. 은퇴는 명함을 잇는 순간이고 퇴사는 나라는 존재의 틀을 잇는 시간입니다. 이래서 자유로워졌지만 동시에 내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불안이 찾아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일할 곳이 없고 전화는 뜸해지고 만남은 줄어듭니다. 사례 박은숙 55세. 교사로 25년 근무하고 명예퇴직했어요. 처음엔 좋았죠. 늦잠도 자고 여행도 다니고. 그런데 한 달 지나니까 우울감이 확 밀려오더라고요.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보게 되고 남편 퇴근만 기다리게 되고 내가 이러려고 퇴사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3. 다시 일하고 싶어도 자리가 없습니다. 재취업의 벽. 50대 이후 퇴사한 이들이 가장 많이 겪는 고통은 재취업 불가 현실입니다. 대기업 출신이든 공무원이든 고위 관리자였든 상관없습니다. 이력서의 나이만 보고 탈락입니다. 편의점, 택배, 경비직처럼 생계형 단기 노동은 넘쳐나지만 자존심과 체력이 버텨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 최성환 60세. 건설회사 임원으로 있다가 56에 퇴직했어요. 1년 쉬다가 창업했다가 망했고요. 다시 일자리 구했는데 20군데 이력서 넣고 연락 온 데는 한 군데. 그것도 시간제 납품 보조. 예전엔 제가 사람을 뽑았는데 이제는 제가 면접 보러 다니니까 참 세월이 무섭더군요. 전문가가 말하는 퇴사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들. 퇴사를 결정하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퇴사 이후의 삶을 책임지는 건 오롯이 본인입니다. 전문가들은 다음 3가지를 퇴사 전 반드시 준비하라고 조언합니다. 1. 3년치 생활비는 확보해둬라. 퇴직 후 바로 수익이 생길 거란 기대는 착각입니다. 현금 흐름이 0이 되는 기간 동안 최소 3년간 버틸 자금은 필수입니다. 예상보다 지출은 많고 수입은 없습니다. 2. 일은 계속해야 한다. 형태는 달라도. 정규직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소일거리든 파트타임이든 꾸준히 사람과 관계를 맺고 수입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경제적 정신적 무너짐을 막는 핵심입니다. 3. 퇴사 후 6개월 계획을 반드시 세워라. 하루하루가 비어있는 시간처럼 느껴지는 순간 사람은 무너집니다. 퇴사 후 나의 하루부터 한 달 프로젝트, 6개월 목표까지 루틴을 세워야 합니다. 결론 퇴사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전쟁의 시작입니다. 퇴사란 단어에는 자유, 해방, 여유 같은 멋진 단어들이 따라 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두려움, 공허, 그리고 절박함이 더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퇴사가 반드시 나쁜 선택만은 아닙니다. 준비가 되어 있다면 퇴사는 제2의 인생을 여는 멋진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준비 없이 퇴사한다면 그날이 인생의 절벽이 될 수도 있다는 것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퇴사한 그날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전문가가 말하는 퇴사 이후 반드시 마주하게 될 3가지 현실과 사전 준비 전략. 개요 퇴사 예방이라는 착각이 위험한 이유. 많은 중장년층 직장인들이 50대에 접어들며 퇴사를 한 번쯤은 고민합니다. 더 이상 조직 안에서 소모되기보다는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싶다는 바람 때문입니다. 그러나 퇴사는 단순한 이직이 아니라 정기적 소득의 중단이자 새로운 생존 전략의 시작입니다. 재무설계 관점에서 볼 때 퇴사 결정은 생애에서 가장 중대한 경제적 전환점 중 하나이며 이 결정의 후폭풍은 생각보다 크고 길게 지속됩니다. 특히 50대 퇴사는 다음 3가지 현실을 동반합니다. 1. 현금 흐름의 절벽, 퇴직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퇴사 후 가장 먼저 겪게 되는 충격은 현금 흐름의 단절입니다. 월급이라는 안정적인 수입원이 사라지고 나면 대부분은 퇴직금과 기존 자산으로 생활을 유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음의 요소들을 고려하면 퇴직금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습니다. 월 평균 생활비 수도권 2인 기준 평균 250만 300만 원. 자녀 교육비 또는 결혼자금 지원. 부모님 병원비, 본인의 의료비. 예상치 못한 사고 비용 또는 생활보조 지출. 세금 및 건강보험료 상승,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 시. 재무 포인트. 퇴직 후 최소 3년은 소득 없는 구간이라 보고 3년치 생활비 약 9천만 원 1억 원 수준의 현금성 자산을 별도로 확보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퇴직금의 일부는 고위험 투자에 개별 종목 주식, 창업 등에 노출시키기보다는 인출 구조가 안정된 배당형 ETF나 채권,
연금계좌로 편입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2. 정체성 상실과 심리적 고립. 일하지 않으면 무너지는 이유. 퇴사 후 무직 상태로의 전환은 단지 소득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직장은 우리의 시간, 관계, 역할, 의미를 구성하는 구조물입니다. 이 구조가 한순간에 사라지면 다음과 같은 심리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루의 리듬 상실, 무기력 증후군, 사회적 소속감 저하, 고립감, 목표 부재, 우울감, 자존감 하락, 가족과의 갈등 증가, 특히 배우자와의 생활 리듬 차이. 전문가 조언. 은퇴 후 초기 6개월 1년은 의미 있는 루틴이 매우 중요합니다. 퇴사 전부터 아래 항목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 루틴 설계, 기상식 쌓은 동취미 등 시간표 작성. 관계 유지 동호회, 지역 커뮤니티, 봉사 등 적극적 참여. 지적 신체적 활동 유지, 평생교육 참여, 걷기나 스트레칭 습관화. 또한 본인의 경력이나 전문성을 살려 강의, 자문, 멘토링 등의 활동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을 넘어서 사회적 정체성과 존중감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3. 재취업의 높은 장벽, 체감 난이도는 구직시장 지옥 모드. 현실적으로 50대 이후 재취업 시장은 매우 협소하고 경쟁이 치열합니다. 대기업 공공기관에서 퇴직한 중장년층이라도 이직이나 전직이 원활하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의 고령자 선호도 저하, 임금 기대치와 시장 수준의 괴리, 디지털 역량 부족, 비대면 IT 기반 업무 환경 적응 문제. 대응 전략. 사전 업스킬링 업 마이너스 스킬링. 퇴사 전부터 디지털 역량 엑셀, 화상회의, SNS 활용 등을 강화하고 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 비대면 상담 스킬 등 시장성이 높은 역량 확보. 플랜 B 직군 확보. 본업 외에도 일정 수준의 수입을 낼 수 있는 분야의 재택 번역, 온라인 커머스, 중고거래 운영, 지역 가이드 등을 탐색하고 실습. 창업은 작게 천천히 검증하며 카페, 편의점, 프랜차이즈 창업으로 퇴직금을 몰빵하는 사례가 많지만 실패율도 높은 만큼 반드시 파일럿 테스트 검증 확대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결론, 퇴사는 인생의 출구가 아니라 재설계의 시작. 퇴사 자체가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그러나 충분한 준비 없는 퇴사는 인생의 구조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를 고려 중이라면 최소 1년 이상을 두고 재무, 건강, 사회적 관계, 시간 관리까지 전방위적 사전 설계를 해야 합니다. 전문가가 권하는 퇴사 전 체크리스트. 항목 점검 내용. 재무생활비 3년치 확보 여부, 건강보험료 전환 시 금액 확인, 연금 개시 시기 파악. 건강본인 및 배우자의 기저질환 여부, 중대질병 대비 보험 보장 점검. 1퇴사 후 최소 1년간 할 일, 참여 활동 리스트, 재취업 가능 경로 탐색 여부. 관계 퇴사 후에도 유지 가능한 사회적 연결망 존재 여부. 일상 하루의 루틴, 시간 관리 계획 수립 여부. 퇴사를 고민하는 50대 여러분, 지금의 피로감보다 퇴사 이후의 빈 공간을 더 깊이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준비 없는 퇴사는 해방이 아닌 고립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준비된 퇴사는 인생 후반전에 더 나은 설계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은퇴 준비 정말 괜찮으신가요? 50대, 60대에 접어든 당신,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평생 열심히 일했는데 은퇴 후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지금껏 가정을 책임지며 달려왔는데 정작 내 노후는 불확실하고 막막하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한국 사회의 중심이었던 60년 대생들, 그들이 이제 은퇴라는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 연금, 그리고 자산만으로 남은 삶을 책임질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걱정이 앞서는 게 당연합니다. 매달 꾸준히 들어오던 월급이 끊기고 지출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지금, 은퇴 후의 현실은 예상보다 훨씬 더 가혹할 수 있습니다. 860만 베이비붐 세대가 겪게 될 은퇴 쓰나미, 당신은 준비되셨나요? 이제 이 중요한 질문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은퇴 쓰나미, 준비 없이는 생존이 어렵다. 860만 명의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맞이하며 우리 사회는 거대한 변화의 파도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에 당신은 준비가 되어 있나요? 은퇴 쓰나미라는 단어가
단지 과장된 표현으로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실제로 삶을 흔드는 파도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현실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생존을 위해 필요한 대비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퇴직 후 줄어든 소득, 막막한 노후. 서울에서 공무원으로 30년간 근무했던 김 씨는 정년퇴직 후 200만 원의 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30년 동안 일했으니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던 그는 막상 은퇴 후 예상치 못한 문제들과 마주쳤습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생활비, 병원비, 그리고 자녀들의 도움 요청까지 겹치면서 연금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그는 아파트를 팔고 작은 빌라로 이사했지만 자산이 줄어드는 현실의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교훈 은퇴 후 소득은 생각보다 훨씬 줄어듭니다. 게다가 은퇴 후엔 예기치 못한 지출이 빈번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은퇴 후 고정 지출을 꼼꼼히 계산하고 소득원을 다양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사례 2. 자산은 충분하다 믿었던 박 씨의 착각. 박 씨는 50대에 은퇴를 앞두고 있던 대기업 임원이었습니다. 자산이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그는 은퇴 후에는 주식 투자와 부동산 임대 수익으로 생활하면 된다고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맞이한 현실은 달랐습니다. 부동산 가격 하락, 투자 실패로 인해 자산이 반토막 났고 매달 고정적인 수익을 만들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했지만 60세가 넘은 나이에 맞는 일자리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교훈 은퇴 후 수익은 고정적이어야 합니다. 자산은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해야 합니다. 연금, 월세 수입 또는 파트타임 일자리 등으로 다양화된 수익 구조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사례 3. 노후 대비에 실패한 최 씨 부부. 경기도 외곽에서 살던 최 씨 부부는 은퇴 후 전원 생활을 꿈꾸며 시골로 이사했습니다. 그러나 농사를 짓기 위한 초기 자금과 예상치 못한 지출이 쌓이면서 그들은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의료비와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해 대출을 늘렸고 결국 은퇴 전에 작은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 씨 부부는 전원생활이라는 꿈을 이루었지만 그 대가로 큰 빚을 떠안고 말았습니다. 교훈 은퇴 후의 삶은 계획적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상적인 은퇴 생활을 꿈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현실적인 생활비와 미래에 닥칠 수 있는 상황을 냉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현실적인 대비책, 소득 다변화 전략 세우기.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수입을 만들어야 합니다. 연금 외에도 파트타임, 자영업 또는 취미를 활용한 소득 창출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 글쓰기 강사나 소규모 공방을 운영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지출 관리. 지출을 줄이는 것도 중요한 준비입니다. 사치품 구매를 자제하고 실질적인 생활비 수준을 미리 계산해 보세요. 예를 들어 해외여행 대신 국내 여행을 즐기거나 필요 없는 차를 처분해 유지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건강 유지와 의료비 대비. 은퇴 후 의료비는 필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건강을 미리 관리해 병원비 지출을 줄이고 실비보험이나 건강보험을 활용해 대비하세요.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식단은 노후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마무리하며 860만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맞닥뜨릴 거대한 변화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생존의 키는 결국 개인이 쥐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냉정히 현실을 직시하고 나만의 노후 생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은퇴 후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시작점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쓰나미처럼 삶을 덮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된 은퇴는 그저 새로운 파도의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당신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전문가 칼럼 은퇴 준비,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은퇴는 우리 모두에게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인생의 큰 전환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퇴 준비를 나중에 할 일로 미루고 있습니다. 마치 눈앞의 문제만 해결하다가 더 중요한 미래를 놓치는 듯한 상황이죠. 오늘은 베이비붐 세대가 직면한 은퇴 쓰나미 속에서 어떻게 생존하고 더 나아가 은퇴 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지 전문가의 시선에서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은퇴 준비, 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준비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돈입니다. 내가 얼마나 모았지? 연금은 얼마나 나오지?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죠. 물론 재정적인 안정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은퇴 후의 삶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의외로 돈이 아닙니다. 고립감, 무기력, 그리고 목표의 부재가 은퇴 후 삶을 더 어렵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면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문제를 겪을 확률이 3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결국 은퇴 준비는 단순히 통장 잔고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균형을 찾는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재정 안정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은퇴 후에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재정적인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는 세 가지 핵심 전략을 제안합니다. 고정 수익을 만들어라. 퇴직연금, 국민연금 외에도 고정적인 소득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작은 원룸을 임대해 월세를 받거나 투자로 고정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해 보세요. 박모 씨 62세는 퇴직 후 자신이 살던 아파트의 작은 방을 월세로 내놓아 매달 50만 원의 추가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은퇴 후 안정감에 큰 역할을 합니다. 소비를 줄이는 실질적인 계획 세우기. 소비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 은퇴 준비입니다. 필요 없는 사치품 구매를 줄이고 실질적인 소비 패턴을 다시 점검하세요. 예를 들어 자가용 유지비를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으로 전환하거나 주거 공간을 축소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노후 대비 보험을 활용하라. 의료비는 은퇴 후 가장 큰 지출 항목입니다. 실비보험, 간병보험 등은 필수적으로 가입해 두세요. 김모 씨 58세는 50대 초반에 실비보험을 가입했고 그 덕분에 갑작스러운 수술비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건강은 최고의 자산입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은퇴 후 삶의 질을 좌우하는 것은 결국 건강입니다. 60대 이후에는 작은 건강 문제도 큰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려면 지금부터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꾸준한 운동. 하루 30분의 가벼운 운동이라도 꾸준히 해야 합니다. 걷기, 요가, 스트레칭 등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운동이 좋습니다. 특히 무릎,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는 수중 운동은 고령자들에게 적합한 선택입니다. 건강한 식단. 은퇴 후에는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식습관 관리가 필수입니다. 가공식품과 과도한 탄수화물을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 위주의 식단으로 전환하세요. 김모 씨 67세는 은퇴 후 주 3회 장보기를 하며 직접 건강식을 만들어 먹으며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네 번째,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라. 은퇴 후 가장 큰 적은 무기력함입니다. 매일 해야 할 일이 사라지고 시간의 의미가 희미해지면서 삶이 무료해지는 것이죠. 이를 극복하려면 삶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야 합니다. 자원봉사와 지역사회 활동. 봉사활동이나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을 찾으면 다시 사회적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최모 씨 65세는 지역 아동센터에서 멘토링을 하며 은퇴 후 가장 보람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취미와 소규모 창업. 평소 하고 싶었던 취미를 직업으로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재주가 좋은 이모 씨 59세는 은퇴 후 비누 제작 취미를 활용해 온라인 판매를 시작해 월 30만 원의 추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새로운 학습에 도전하라. 은퇴 후에도 배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온라인 강좌를 통해 기술을 익히는 등 지속적인 학습은 뇌를 활성화시켜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860만 명이 겪는 은퇴 쓰나미.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당신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은퇴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소득, 건강,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을 준비한다면 은퇴는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이 그저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과 도전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삶을 흔드는 쓰나미가 될 수 있지만 준비된 은퇴는 새로운 항해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